1장하고 2장인데 사실 1장이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개념이 들어가 있고 2장은 그냥 리좀 이론을 좀 적용해서 뭐 늑대의 그러니까 늑대 인간, 늑대 인간의 한 예를 갖다 들어서 이제 리좀 개념을 적용해 본 이야기고요. 그래서 거긴 간단하고 1장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다 나옵니다. 우선 이제 일부죠, 이게 1장, 2장이 수목형.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개념은 이제 리조움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대비되는 개념. 그러니까 이 들레즈 책을 읽으려면 어, 그냥 그 개념 새로 나온 거를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의 상대적인 개념이 뭔가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이해하면은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리좀에 대비되는 개념이 수목형, 그러니까 뿌리 나무라고 여기는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다른 책에는 이제 이게 수목형 사고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사고 방식을 어, 전통적으로 해오던 철학이나 뭐 역사나 이런 쪽에서 해오던 방식이 수목형이라고 한다면, 즉 나무의 모습을 따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줄기에 여러 가지 가지가 나와 있고 가지에 뭐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층 구조죠. 계열화돼 있고 어, 이게 우주의 질서를 그렇게 이 플라톤 이후에 봐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우주의 질서.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목형 사고에서는 동일성을 항상 따져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도 하고, 이게 일자, 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있다. 그 이데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사고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언어학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왔고, 그, 그러니까 20세기 철학 중에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주의인데, 구조주의라는 것도 이 수목형 사고에서 나온 철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셰넌이죠. 정보 이론. 정보 이론도 이 수목형 구조로 지금 학문이 발달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수목형 사고에서는 통일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총체성, 통일성, 이렇게 전체적인 것에서 그거를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구조화된 모습들이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다. 이렇게 사고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사고를 해왔다는 거죠. 여기 그 수목형 사고에서는 점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들이 모여서 뭐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이게 다 수목형 사고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목형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질서를 따르죠. 우주의 질서, 뭐 사회의 질서, 그 조직의 질서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덧 코드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썰 코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씌운다는 얘기죠. 코드를 위에다가 덧 씌우는 걸 덧 코드화가 이 수목형 사고에선 가능하다. 이게 코드라는 게 뭐냐면 어, 일종의 규칙 같은 거예요. 규범, 규칙, 법칙, 법률, 아, 그 뭐 회사의 내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인데, 그거를 그 새로운 코드로 그 위에다가 덧 씌워서 새로운 규정을 내는 거를 허가한다, 그러니까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헌법이 개정되면 헌법이라는 게 코드, 그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코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헌법이 개정되면 새로 개정된 코드로 전체가 다 적용되는, 그걸 이제 덧 코드라고 하는데, 그게 허용되는 그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수목형 사고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열을 따지고 계층 구조를 따지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중심 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발생 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뻗어나왔다. 이렇게 사고하는 게 이제 수목형 사고고요. 또 한 예로서 이제 촘스키, 그 언어학자 촘스키가 우리 뇌에는 어떤 언어를 쓰든 상관없이 심층 구조가 있다. 우리 뇌에 원래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가 인간한테 다 있다.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사용한다. 이게 이제 촘스키의 언어학 이론인데 그것도 수목형 사고의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수목형 사고를 한 사람들은 원본이 있고 이데아죠. 원본이 있고 아주 이상적인 거가 있고 그거를 복제해서 뭐를 이렇게 계속 생산해내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다 이 수목형 사고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죠. 꼭 그 분류트리 트리 구조 같은 그것도 그 이게 계열화죠, 예, 그게. 예. 계열적인 계층 구조, 뭐 조직도 이런 것들이 다 수목형 사고예요. 그 옛날에 보면 나무를 거꾸로 종 놓은 거잖아. 예, 나무의 뿌리가 이게 밑에 있고 예. 그 줄기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를 뒤집어 놓으면은 조직도가 되잖아요. 똑같은 사고죠. 종을 분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꼭 그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비슷한 애들 이렇게 묶고 뭐 통일성 있게 연결하고 그랬던 그 모든 게 그 이 그렇죠. 수목형 진화론에서 뭐 이렇게 동물들 예, 계속 이렇게 계열화해서 가지를 뭐 뻗어서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 그게 예. 전형적인 그 아, 계열 구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게 예. 수목형 사고죠. 그게. 음. 이 과학이 발전하고 비슷하네요. 과학이 추구하는 게 질서잖아, 질서. 자연의 그렇죠. 예. 질서. 음. 그래서 과학 사고가 전형적인 수목형 사고예요. 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리좀 사고, 리좀식으로 세상을 보려면 에, 혼돈된 건 아니고 카오스, 혼동된 세계에 질서가 있다. 혼돈된 속에도. 그래서 그 조어를 만든 게 이제 카오스 모스. 코스모스 앞에다가 카오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모스라고.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는 카오스모스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좀에서 또 주장하는 게 노마드. 예. 이게 유목민, 그러니까 유목민을 갖다가 노마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그 변해 나가는 그런 사고. 이게 이제 노마드적 사고죠. 근데 어떤 책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노마드는 폭력이다. 뭐 이렇게 그 한국의 어떤 철학자가 책을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노마디즘을 잘못 이해하고 쓴 책이다라는 비평을 받는데 그게 음. 무슨 얘기냐면 그 왜 다른 나라를 징기스칸이 예. 전형적인 징기스칸. 예. 역사상의 그런 인물 아니야. 이렇게 예.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서 거기서 정착을 안 하고 또 다른 나라를 또 쳐들어가고 또 쳐들어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 노마디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들 그 있는 것을 갖다 침범을 해가지고 거기 영역을 지 것처럼 사용하고는 그 담을 다 빨아먹고 또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런 식의 그 사고가 노마디즘이다. 이제 예. 그거는 사실 그건 침략 제국 침략주의나 하는 짓이지. 제국주의죠, 이, 제국주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카타리하고 들레즈가 얘기하는 노마드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생성하고 변화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분탕질을 하는 게 노마드가 아니다. 그거는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좀 사고를 하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연결과 접속이 일어난다. 옆에 있는 것과 다른 개체들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하고 거기서 또 다른 거와 이렇게 접속을 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격상
하나의 그 질로 동질화되어 있질 않고 다양한 질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양체라는 또 개념이 또 이제 이 리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좀은 하나의 사고방식이고, 이런 사고방식대로, 어떤 사물들이 결합을 했을 때, 그거를 다양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양체는 바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리좀에서 특징은 선과 속도로 구성되어 있다. 리좀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지하실에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개 선들이 있어요. 저 무대 선이 있고요. 무대 선에는 악기들이 뭐 기타, 앰프, 무슨 뭐 드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선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이쪽 그 무대 쪽에는 또 여기 또 이제 뭐 빔 프로젝터라 아니면 카메라, 뭐 스피커, 뭐 에어컨 뭐 이렇게 쭉 또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고, 이 책상도 보면은 책상에 노트북, 뭐 이 마우스, 컴퓨터, 그 다음에 책이 있고 마이크 스탠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선들인 거죠. 이런 선들이 다른 선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하나의 다양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물질이 형성되는 거를 이제 리좀 방식으로 우리가 사물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의 격자 구조 같은 건데 격자가 그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선이 이제 이렇게 뭐야 네. 엮이면은 이제 격자가 격자도 되면서 되고 예, 그게 이제 다양하게. 장이 형성되죠. 장. 아. 예. 근데 보통은 그 점이 있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노드들이 그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들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거는 수목형 사고예요. 그렇게 보는 거는. 아, 그럼 그건 그런 수목형 사고고 노드가 여기는 없는 건가요? 선부터 시작해. 점부터 보는 게 아니라 선부터. 선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렇게 그 사물들이 하나의 계열화돼서 이렇게 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조합을 하면서 다양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래서 끊임없이 선은 다른 선을 향해서 접속을 하려고 하고 그거에는 속도가 있고 또 강도가 있어요. 여기서 속도가 지금 강도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깊이 있게 두 개가 결합하느냐. 이게 농도라고도 하고 이제 강도라고 하는데 이 저기 들레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강도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 그렇다면은 그 인텐시티 얼마나 세냐. 그냥 허공에 뭔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그냥 선의 형태로 자라고 있는 그런 목적 없는 그런 것 같은 거네요. 여기 어떤 모양이 그려지는 게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선들이 계속 그 자라는 이동하면서 다른 선과 접속을 시도하는 거지. 연결하려고. 음, 그래서 이제 어느 그 형태가 되면은 그때 이제 면이 생기는 거죠. 플랑이라고 하는 면이 생기는 거죠. 거의 전부터 시작하지 않는 건 되게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그 앞에 그 수목형 사고가 계보적, 계층적 이런 구조라면 여기는 반계보적. 오히려 그거를 만약에 그런 게 형성이 되면 계층 구조가 형성이 되면 얘는 그걸 그 분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리좀 그 구조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면이 형성되고 어 그 이렇게 부분선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지층이 형성이 돼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땅 지자가 아니고 그 사회적 계층도 지층이고, 그러니까 뭐 신분 저기 뭐야 고소득층 뭐 중소득 뭐 저소득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누는 것도 그게 지층이고, 그다음에 그 학문에서도 왜 그 고급 학문이 있고 그 밑에 섭 학문이 있고 또 하위 학문들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 그걸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지층이고. 근데 음, 이제 리좀 사고에서는 그런 지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어느 순간에 이게 선들이 만나고 하면.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부수려고 하는 그런 층을 부수려고 하는 탈지층화 그 운동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된다는 거죠. 리존 구조 안에서는. 음, 그리고 이제 어떤 공간을 차지하면서 어, 한 영역을 이렇게 확보할 때 이 다양체가 그럼 이제 영토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부수려고 하는 탈영토화, 그 지정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탈영토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토화, 이게 탈영토화, 뭐 재영토화, 이거는 뭐 나라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나라가 처음 형성될 때는 그 나라라고 하는 다양체가 어, 영토화되겠죠. 근데 영토화되는 거에 힘은 뭐냐면 코드예요. 아까 얘기한 규범이나 법칙이나 법률이나 이런 코드가 아, 그 영토화를 음. 지향하죠. 그러니까 영토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 코드는 계속. 묶어주는 어떤 그 규범이라는 얘기신 그치. 거죠. 예, 규칙이죠. 그게 하나의. 예, 예. 그래서 코드도 이제 탈코드화를 하려고 한다고. 그 기존에 있던 관습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탈영토화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네. 그리고 이제 어, 새로운 영토를 어, 저기 고착이 되면 재영토가 또 이제 그 새로운 코드에 의해서 재영토화가 일어나고 그럼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는 거나 또 비슷한 거죠. 근데 예, 이거를 현 교수님. 그러니까 좀 알겠는데 나는 읽어서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알겠어요. 근데 이거 읽다가 난 도저히 못 읽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 시도하다가 한 반쪽밖에 안 읽었는데 두 가지 무식한 질문을 그냥 해보면 이게 수목형 사고하고 리점 사고를 구분하셨는데 제가 무식하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수목형 사고가 뉴턴적 사고라면 이게 리점 사고라는 게 양자역학적 사고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관련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아주 되게 무식한 질문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 두 스마트한 번째는 질문입니다. 그게 그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런 리점 사고나 아니면 스모킹 사고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인공지능 얘기하다 보니까 난 뭐 전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뭐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뭐 하는 건데 이거하고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아주 되게 무식한 아니, 그런 맞아요. 질문을 준비하고 싶네요. 지금 생성형 AI, 챗 GPT가 지식을 정리하는 방식은 리좀식 그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음, 그렇죠. 계열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그래서 답을 물어볼 때마다 다른 답을 내요. 음, 얘가. 그렇죠. 대충화됐다면 똑같은 답을 낼 거라고요. 근데 내가 질문할 때마다 시점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얘가 참조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리좀이라는 게 뭐예요? 리좀이 그 나무 생물학에서 나왔대요. 그 뿌리 덩굴. 그러니까 뿌리가 덩굴, 아니라 덩굴. 뿌리처럼 그러니까 뿌리인데 덩굴 뿌리. 음, 그래서 걔들은 시작도 어딘지 모르고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음, 그냥 뒤에 엉켜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걔들이 전혀 또 무관한 건 아니에요. 음, 자기네들끼리 서로 양분을 주고받고 이렇게 성장도 하고 뻗어나가고 그걸 계속 그러니까 다른 뿌리하고 또 이렇게 들러붙기도 하고 이런 그 덩굴 식물들이 그게 이제 리조움의 대표적인 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하이라크칼한 그런 수목형 사고라는 게 뉴턴식 음, 사고라면 느낌이 이거 뭐 그거 아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뭐 엉키고 성키고 아무튼 뭐 그런 음, 전통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네. 어떤 리점 사고의 철학이 그 왜 생겨났고 근데 책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좀 잘 모르니까 그런
그 질문이 어떤 생각나서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계층화돼 가지고 딱딱 뭐 그 계열화되고 수직 계열 계층화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심플한 방법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전한 것이지, 실제 세계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벌 같은 것도요. 개미나 벌 이런 집을 보면은 개미집 이런 그 데를 이렇게 파보면은 허리가 뚝 잘라져 나가잖아요. 삽으로 이제 사람이 퍼서. 그러면 거기 개미집이 개판이 되거든요. 근데도 개들은 다시 또 자기네들끼리 조직화가 돼가지고 또 개미집이 복원돼가지고 멀쩡히 다 살아요. 그게 인간 사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장에서 예를 드는 게 책을 그렇게 예를 들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가들이 책을 쓰면 수목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나무 그 뿌리 구조로.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그 해당하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딱딱 체제를 맞춰서 책을 쓰는데, 이제 자기는 책을 그렇게 안 쓰겠다. 책이라는 게 이게 여러 개의 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열화된 책은 1장부터 뭐 10장으로 돼 있으면 순서대로 읽어야지만 그 저자의 의도가 쫙 한 줄 꿰듯이 이해가 되게 그렇게 책을 쓰거든요. 그게 잘 썼다고 그러죠. 이게 조직화되게. 근데 이 사람은 아무 페이지나 뚝 펴서 읽어도 상관없게 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이제 페이지나 읽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페이지나 읽어도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런 책을 왜 썼나? 그냥 그런 이 생각이 책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여기 책은 뭐 10장을 좋은데 읽거나 1장을 읽거나 헤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결론만 먼저 읽어봤는데 그게 더 네.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 내가 이렇게 문해력이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났고 그다음에 어, 난 두꺼운 책을 읽는 거는 감수를 하겠는데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려고 덤비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소화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뭐 어떻다 뭐 서양 역사는 어떠니까 레슨이 뭐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보면 수목형 사고네 네. 왜? 로우 그러니까 레벨의 이제 유통tiv 이게 사고 이런 거 같은데 그게 들레즈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다시 수목형으로 이걸 지식을 정리하면 이 책을 읽은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을 이 책을 그러니까 들레즈 철학을 접하고서는 내가 사고하는 방법을 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도 돌아가는구나라고 그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들레즈 책이 되게 이제 뭐랄까 의미 있게 보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들레즈의 철학하고 이 들레즈의 어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전산적으로 이제 봤을 때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얘가 어느 지류지 어느 계통이지라는 걸 찾는 거가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뭔가 데이터들이 모여 있고 뭐가 돼 있으면 그냥 동그라미 치고 얘는 어떤 레이블링 정도 하고 넘어가요. 어떤 의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그걸 어딘가 끼워 맞추려고 하고 어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만의 어떤 그냥 의미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오히려 생각이 되게 편해졌어요. 음.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레즈는 수목형 사고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도 있고, 예.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리좀식으로 돌아가는 세상도 있다. 예. 근데 모든 우리 자연현상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또 인간의 심리,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거를 모두 다가 계층형으로 이렇게
수목형으로다가 보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르고 네,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불편하죠. 부분들이 많다. 네.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봐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예요. 그러니까 수목형으로 보려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같고, 잘 그치, 모르, 요즘에 특히 벌어지는 그 네. 세태들은 수목형 사고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네. 거죠. 근데 이 사고로 생각을 하면 그냥 편한 거예요. 아, 그렇지. 뭔가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고, 음. 또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리고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같이 내 몸을 맡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편하게 돼, 마음이. 사람들 모임도 이렇게 하나의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이렇게 형성될 때 이게 수목형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일단 거기 장을 뽑고 총무 뽑고 거기에 부회장 뭐 이렇게 이게 계층화를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돈 자자작 걷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조직을 꼭 운영하려고만 하는데 음, 사실상 그 왜 저기 응원단들 이런 거 움직이고 저기 촛불 집회 이런 거는 도대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그 막으려고 하는 뭐 박근혜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 그걸 수목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대가리만 자르면 이건 다 잡아먹을 저기 뭐야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근데 자르면 또 다른 데서 대가리가 생기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네. 선들이 진짜 대전선 무슨 뭐 충북선 뭐 부산선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거기서 그 술도 먹고 뭐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또 위로해주고 또 헤어지면 다 각자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또 다음에 모일 때는 전혀 또 다른 선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뭐 장이 형성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주동자가 누구냐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게 수목형 사고의 전형적인 건데 그래 본드 소용이 없다는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 연결을 시도하고 이렇게 접속을 하고 하는 사이에 그 뭐가 형성이 되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이제 영토화가 되고 이게 지층화가 일어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이 리좀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머물면 다시 그게 구조화되고 계층화되고 다시 수목형으로 돌아가요. 음, 근데 얘는 끊임없이 또 다시 연결을 접속을 시도하는 그런 운동력이 그 안에 계속 작용을 한다. 그걸 이제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 근데 이 들레즈가 얘기하는 욕망은 왜 라캉이나 프로이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욕망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욕망은 인간의 욕구죠. 그 욕구가 미충족된 거를 라캉은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욕망이 생긴다. 이게 이제 라캉의 해석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욕망은 뭐냐면 오히려 욕망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생성 원동력, 추동력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누구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힘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음. 그 잠재력이기도 하죠. 포텐셜, 포텐셜. 포텐셜, 포텐셜, 잠재성. 그러니까 다른 그 얘들이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하고 계속 연결을 시도하려고 하고 접속하려고 하는 힘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양자의 파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양자가 혼자 있질 않고 계속. 그 질량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파동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영향을 미치고 다른 놈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물질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거와 그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그 선이 형성이 되고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선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다른 거랑 이렇게 이게 탈지층화, 탈영토화를 하면은 도주선이 또 형성이 돼요. 도망가는 놈끼리 이렇게 또 선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주선이라고 하는 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지층화, 영토화, 조직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탈지층화, 탈영토화, 탈조직화.
그 또 재조직화 뭐 이런 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의미화가 되게 그게 이제 의미화라는 거는 그렇게 막 선들이 그 다른 연결 접속을 시도할 때, 그러니까 속도를 가지고 다른 거와 이렇게 접속을 시도할 때, 에, 일시적으로 어떤 면이 형성이 돼요. 플랑. 예, 여기서 플랑이라고 그래요. 면이 형성이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의미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음, 우리 눈에는 그걸 우리 감각기관으로 의미화된 그 면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 음, 중간 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그 면이 형성이 되면 그 음, 저번에 그 시네마라는 영화 그 책에서 영화를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프레임 하나하나는 이게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음. 근데 한 30개 프레임이 네. 동영상에서 합쳐져서 1초에 30개 프레임이 돌아가면 하나의 장면이 보여요. 음, 그거는 장면은 의미가 부여된 영화 감독이 이 장면을 통해서 뭐를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어,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긴 거를 관객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음, 그거를 시네마에서 이제 플랑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같은 그 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플랑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뭐 분할선이 생기고 그 단절이 생기면 또 분할선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진화도 그렇게 계열화된 쭉 지금 우리가 배웠던 진화론처럼 그렇게 순서적으로 쫙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쵸. 이게 역진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하고 어떤 동물의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은 그 동물이 퇴화가 되고 거꾸로 바이러스가 더 그 진화돼 가지고 새로운 음, 형태의 생물체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건 이제 진화론에서는 그거는 지금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역진화가 일어나고 하는 과정. 그래서 이게 진화도 비평행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동시다발에 다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가 바뀐 다음에 뭐가 되고 이런 어떤 순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온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계열화된 진화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찰해 온 것들이 그 고고학에서 밝힌 거는 계열화된 그 뭐야 부모가 이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음, 진화해 온 과정 그거 분명히 그것도 존재하는데 이 동물들의 세계 또 곤충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게 역진화가 일어나기도 한대요. 그 진화하고는 정반대 현상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뭐 침팬치가 원숭이가 되고 뭐 원숭이가 뭐 무슨 원숭이가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얘기이신 그건 거잖아요. 아니고, 예, 예, 그 종은 다 다발적으로 태어나고 그 종 음, 안에서의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것들은 또 있는 거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쵸. 음,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제작하라. 이거는 존재 지도란 책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이해가 가요. 존재 지도야. 이게 음, 카르토그라피. 음, 카르토그라피가 여기서 지도라는 거는 그런 다양체, 복잡한 구조로다가 돼 있는 것들의 모습을 어쨌든 이렇게 에,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은 구조화를 해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그게 근데 그게 정해지고 고정된 지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 나가는 지도. 음. 그쵸? 사실 그거 우리 실제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도로가 지금 몇 달 만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라고 계속 나오던데? 네. 그죠? 예. 그게 그쵸. 맞는 거예요. 그 지도는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된 게 아니라고 여기저기 길이 뚫리고 있고 있던 길도 없어지고 이게 오히려 더 그 보편적인 현상인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매핑을 해라. 그게 이제 지도 제작. 그래서 저기 리좀을 이해하려면은 리좀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지도를 그려라 이런 얘기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전사는 이렇게 뭐 그 뭐야 뭐가 이전에 가면서 변해 가는 거를 이게 전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뭐야 복사가 아니고 그 성질이 바뀌면서 변해가는 거. 복사는 그대로 똑같은 게 이전하는 거고 전사는 변해가긴 한데 앞에 거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고 일부가 변형이 되는 그래서 그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를 이제 전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리좀에서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RNA하고 비슷하네요. RNA. 그치? 예, 그게 전사예요. 그 RNA, DNA는 DNA가 근데 결합하면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들. 이게 DNA는 그대로 전형적인, 복사하는데 예, RNA는 그 조각이라 그게 계속 변하거든요. 계속.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복사지, 복제. 예, DNA는 그렇죠. 복제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복제라죠. 일부 예. 그 변이가 생기는 저기들이 거죠. 예. 변형이 일어나면서 예. 변종이 예. 생기고 예. 돌연변이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또 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리좀의 특징들을 정리한 게 이 책에 문장이 그 쭉 나온 게 있어요. 그거가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선들로 이루어졌다. 리점은 점이 아니다. 음. 그거를 구분해야 되고, 신기한 거네요. 중요한 예. 거네요.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분할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성층작용의 선들, 아까 이렇게 지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층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분할선들, 이런 성층작용의 선들이 여러 차원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차원인 그 꼭대기에서는 도주선이나 탈영토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이 리좀 형식으로 개체가 형성된 거를 다양체라고 그래요. 다양체. 이게 매니폴드는 수학적 그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그 만든 게 이제 매니폴드라는 수학적 다양체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체는 멀티플리시테 프랑스어로 뭘. 멀티플리시테라고 그 멀티플이 다란 뜻이잖아요. 여러 예. 개. 예. 이게 여럿이란 뜻이죠. 여러 개의 인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바디죠. 체. 이거는 이 위에서 얘기했던 그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본성이 변한다. 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이 다양체가 그 매니폴드 그게 아닌 그게 거예요? 아니에요. 아.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 이 그러면 다양체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태양 개체들의 집합. 같은 거? 집합? 예. 어. 그 다양체는 동질성을 전제로 하거든요. 예. 수학적 다양체는 예. 매니폴드는. 근데 그렇죠. 여기 동질이 필요 없어요. 음. 다양한 질이 오히려 더 여기서는 일반적이에요. 그게 큰 차이죠. 그 그게 다양하게 섞여 있다. 아니면은 융합돼 있다는 건가요? 섞여 있다는 그냥 이렇게 서로 속성을 가지고서 그 서로 이렇게 그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융합도 된 것도 있고 뭐 변한 것도 있. 융합도 되고 그 흩어지기도 하고 음. 선끼리 접속도 되고 그 안에서 음. 그런. 그런 복합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복합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계보적이다. 이건 아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짧은 기억 또는 반기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억이 장기화되면 이게 구조화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힌다고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면. 근데 짧은 기억, 단기억이나 반기억은 아직 뭐가 확실하게 구조가 나타나지 않은 기억이라서 어디로 이게 방향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우리 뇌 안에서의 기억 현상은 그거가 이 리좀 현상이라는 거예요. 리좀하고 같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계속 팽창하거나 뭘 정복하거나 포획하거나 꺾고지를 하든지 여기서 꺾고지라는 게 씨를 뿌려서 종자를 뿌리는 거는 이게 계열화래요.
아까 그 수목형 사고고 그 식물들이 번식을 할 때 뿌리들이 이렇게 가지를 꺾어 가지고 꽂아 놓으면은 또 자라고 또 뿌리도 이렇게 뜯어 놓으면은 또 거기서 자라고 왜 지렁이도 왜 이렇게 자르면 또 자라고 이런 거는 리좀식 그 생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 아메바 같은 거. 그 아메바 무슨 뭐 그 뭐야 물속에서 그 막 예. 이렇게 해초 같은 거 해파리인가? 예. 그 잘라 얘들 가지고 그다음에 그 히드라 뭐 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번식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리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음. 그 항상 분해될 수 있고 연결 접촉될 수 있고 또 역전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는 이게 하나의 매핑, 지도하고 관련된 것이고 어, 다양한 출입구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항상 열려 있는 이 조직이라서 어, 출구도 많고 입구도 많아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를 늘 허용하는 그런 구조. 음.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절단선이 생겼을 때 거기서 탈주할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도주선들, 이런 것들이 항상 공존하는 그런, 다양체. 그게 이제 리좀의 모습이다. 그리고 야. 중앙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위계 질서도 없고, 그 다음에 기표작용을 하지 않고, 이 말이 조금 어렵더라고. 기표작용을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기표작용이라는 걸 기호학에서 기표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고 부여하는 예, 그 의미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걸 기표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리좀에서는 탈기표작용을 한다. 어떤 사물의 그 고착된 그 의미를 그냥 그걸로다가 이렇게 정해 부여하는 놓고 음. 고정불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언제든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그 탈기표 작용을 이 리좀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서 여긴 장군도 없대. 리좀 사고에서는. 음. 가만히 그 보니까 내 전화번호가 리좀식으로 진 거더라고요. 4400에 4040이잖아요. 네. 이게 수목형 사고에서는 40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그 리더가 한 명만 있어야 돼. 음. 근데 리좀식 사고를 하면 너도 나도 다 40이야. 네. 40이 누가 40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이 수목형 사고로 전쟁을 하는 그 군사들은 장군이 죽으면 그냥 지리멸렬 다 망해버려. 음. 근데 리좀식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게릴라전처럼 음. 따로 장군이 없어도 돼. 음. 그 명령을 내리는 일자가 없다고.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공격하고 싸우고 접속하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상황은 이해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상상은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은 무언가를 정하고 그 질서 있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게 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음. 그걸 그래서 그런 조직화하는 기억도 없고 예. 중앙 자동 장치도 없고 예. 오로지 상태들이 순환되고 있을 뿐 그런 하나의 세계이다. 예. 이게 계속 변하는 끊임없이. 이게 이제 커뮤니티 사회에 현재 보면 커뮤니티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 현대 사회에 그냥 당연히 그냥 발생하는 것들이 커뮤니티네요. 이런 어떤 음. 철학에 따라서. 그래서 리좀 안에서 중요한 거는 그 관계다. 이게 그 음. 성과의 관계. 누가 어떤 선이 누구 선을 만나서 뭐가 형성이 됐는가. 음. 그 관계. 또 동물이나 식물이나 세계나 정치나 책, 뭐 자연물, 인공물 이런 것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나는 기계거든, 기계. 음, 이 저기 들레즈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 정해진 객체는 기계예요. 이 사람은 기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머신이라는 게 저기 뭐 엔진이 들어있는 기계가 아니라 뭔가 그 기능을 낼 수 있으면 다 기계예요. 그 자동차도 기계고 사람도 기계고 학교도 기계고 회사도 기계고 이게 하나가 완성된 체제 이거는 다 기계야.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다양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다양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그 다양체 내부의 메커니즘, 작동 메커니즘은 리점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기 되기가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기가 영어의 거밍, becoming을 번역한 게 되기예요. 그게 뭐하고 차이가 나냐면 존재. 음, 그러니까 수목형 사고는 존재를 전제로 해요. 존재라는 게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를 갖다가 이제 존재라고 하잖아. 그게 전형적인 게 이데아나 신, 이게 이제 존재죠. 근데 이 리좀식 사고에서는, 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 불변의 것은 없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뭐가 돼가는 거다. becoming. 이게 일반적이다. 그 그러니까 되기를 일시적으로는 존재가 있겠죠. 그죠? 예, 예, 변하지 않는 게 일시적으로는 있겠지. 시간 뭐 이렇게 딱 잘라 놓으면은. 그렇지만 영원히 그런 건 없다는 거지. 되기가 그 우리 경영학에서 그 목표 관리 아닐까요? 그거 다른 건가요? 그 그거하고는 다르고 음, 여기서는 그러니까 생성된 존재를 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음, 존재는 멈춰 있잖아. 네, 근데 나라는 실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개인을 봐도 인간이 지금 나는 68년을 살았는데 68년 동안 같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몸도 계속 지금 세포가 바뀌고 있고 정신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사고가 바뀌고 있다고. 하나도 68년 동안 똑같은 적이 없어 사실은. 다 달라. 그게 되기야. 나라고 하는 현재의 존재는 그렇게 된 거지 뭐가 딱 정해져 가지고 강신철이라는 존재가 하나 정해지고 그게 계속 그 오랫동안 지속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개념이야, 이게 되기라는 건. 되기는 그러면 그냥 과정의 그 성과들이라는 건가요? 그 그치. 과정 성 과정의 성과. 음. 계속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어떤 것의 결과물. 근데 보통 되기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언어적으로는 뭐가 닮아가서 되는 이런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되기라고 했을 때 음. 이 단어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명확히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프랑스 철학을 담을 만한 단어가 마땅한 게 없는 거지. 약간 근데 수동태처럼 이제 들리는 영어에서는 becoming이야, 이게. 비커밍. be가 아니고, be는 존재잖아. 근데 네네. become. 그래서 그 변해가면서 되는 거. 이 수동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교수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음, 이 능동적인 거야. 능동적으로 긍정적인. 지가 포텐셜가 있잖아. 네.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자기 그 영능이라고도 그걸 번역하더라고, 영능. 아, 움직일 수 있는 힘, 능력, 이걸 이제 영능이라고 하는 게 이 모든 사물은 다 가지고 있어서 얘들이 그 다른 선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면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변해 나가는 거죠. 영토화했다가 탈영토화했다가 재영토화했다가 지층화했다가 탈지층화했다가 재지층화했다가 조직했다가 조직을 또 허물었다가 또 재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존재라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생성이 중요하지 어떻게 고정 불변에 딱 멈춰 있는 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음, 고정 불변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이제 그 종교나 신이나 그 플라톤의 이데아나 이런 거를 지금 거부하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어떤 다른 사물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위에 4층에 가서 있을 때와 이 지하에 있을 때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음. 그 위에 있는 선과 내가 만났을 때 형성되는 그 대기, 음. 그거와 내가 여기서 이 지하실에서 이 책과 뭐 이런 방송 장비와 그 만나가지고 접속을 해서 지금 있는 이 나의 존재는 지금도 나도 된 거잖아, 이렇게. 네네, 그 두 그렇죠. 개는 다르다는 거죠. 어휴, 예. 참. 그래서 이런 리좀 방식으로 어떤 개체, 그 뭐 심웅동의 개체화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뭐 드러나잖아, 이게 예, 실체가. 예, 그렇죠. 그걸 이제 다양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체. 아, 이제 멀티플스. 다양체는 뭔가 얘도 규정을, 그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코드는 고정된 코드가 아니라 늘 바뀔 수 있는, 탈 코드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고, 어쨌든 다양체는 또 크기를 갖고, 그 다음에 차원이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체 안에는 판이 있다, 판. 판이 이제 플랜이고, 플랑, 그게 면이에요. 요 면들이, 그러니까 아까 왜 선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선으로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 선들이 만나서 면이 되면 의미가 부여되고, 그 한 단면이 드러나는 거죠. 음. 그게 이제 플랑이고. 그리고 다양체는 리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서 일어났던 얘기들, 탈영터와 뭐 그다음에 또 다양체는 그 내면과 외면이 있어요. 그 다양체 안이 있고 바깥이 있고. 근데 그 바깥은 내가 상관없는 바깥이 아니라 이 다양체에서의 외면은 내면과 외면은 항상 상호작용하고 있다. 경계에서 계속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 외면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그 다양체 내면이 변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다양체 내면의 어떤 요소들이나 힘이 외면에도 영향을 동시에 계속 주고 있다. 음. 그래서 이제 바깥은 이제 고름판이다. 이제 그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표로 어떤 그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제 기표 작용인데, 그 이 다양체는 그걸 계속 그 탈기표, 정해진 의미에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한다. 음. 그리고 이 다양체 내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음. 그, 그래서 뭐가 주체가 될지 모르는 거야. 음. 그 그, 그, 객체가 주체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객체가 그러니까 주체가 객체로 바뀔 수도 있고. 교수님의 그 모델링 이론은 그 선이 수목형 사고죠, 의미죠. 그거는. 수목형 그 사고죠. 수목형이죠. 아, 네. 이 선이 그, 의미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그 여기서는 근데 이런 리좀의 방식에서는 면이 의미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차원이지, 2차원. 이차원. 내가 얘기하는 거에서는 2차원이죠. 관계. 예,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금 이제 1차원 이게 연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의미 작용인 거고 음. 그 노드와 노드를 근데 얘네는 그 면이고 그러면 교수님은 면일 때는 그때는 릴레이션십이긴 하지만 그거는 의미의 확장이라고 그때 하셨었나요? 어, 아니, 근데 나는 모든 거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죠. 아, 그 선, 1차원부터. 1차원부터가 사실 의미작용이거든, 세만틱스. 아, 그 전부터. 예. 2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전부터 시작하지, 나는. 아, 점과 선이 1차원이잖아요. 아, 그치, 그치. 예. 그래서 아, 관계를 맺으면 2차원. 2차원. 아, 그러면, 같은 내용이네요, 여기하고? 그 차원만 보면은 얘들하고 같죠.
그, 관계가 형성되면 면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2차원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 나도 사실은 점은 없지. 점이 없네요, 사실. 모델링 이론에도 점은 없어요. 그냥 선부터 같이 있는 시작해요. 거지. 1차원. 예. 아, 그러네. 그럼 3차원이 종합이니까. 그건 종합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양체나 기계가 그렇죠. 형성이 되죠. 그때는. 기계가 형성이 되는 거네요. 예. 이 작은 단위의 플란과 그 뒤에 이제 계열화된 기계. 그리고 다양체들이 이제 어디에 위치를 잡아서 뭔가 실체화가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배치한다고 그러죠. 배치. 음, 근데 이게 책을 여러 개, 들레즈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책에서는 그냥 배치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책에서는 배치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배치하다 이게 동사라서 배치라는 말을 명사화 하려면 우리말에서는 무리를 붙이는 게 이게 왜냐면 이건 완성된 하나의 실체니까 그래서 배치물이라고 번역을 한다는 게 사실 음,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치는 처음에는 배치라는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죠. 뭐 계속 행위니까. 움직인다고 얘들이 생성 무슨 뭐 어디로 뭐 저기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다른 거에 연결하고 접속하고 계속 동사가 나와서 그 배치도 그런 거가 아닌가. 계속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번역상의 문제더라고. 배치물이에요. 영어는 배치해서 뭐예요, 교수님? 형성된 하나의 사물. 근데 어, 어, 배치물 속에는 아까 왜 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선들이 접속이 돼가지고 면이 돼서 면들이 제자리를 이렇게 하나씩 차지하면, 즉 배치가 제대로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의 뭐랄까 다양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음, 그,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치물이 뭐냐? 다양체 안에서 차원이 늘어난 거다. 연결 접속을 늘림에 따라서 본성 변화가 일어난 것. 그러니까 이게 배치물이 명확히 구분을 나도 사실은 잘 못하겠는데 다양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배치물들이. 그러니까 음, 기계하고 가까운 것 같아. 근데 기계는 또 아니에요. 기계가 어디에 놓이면 배치물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예를 든 게 내가 지금 지하실에 와 있는 게 이게 나를 배치한 거예요. 여기다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 가면은 회사에다 나를 배치하고 그러면 다른 다양체가 생기는 거죠. 내가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여기 뭐 음향장치, 뭐 책, 그다음에 여기에 조명, 이런 게 이게 하나의 다양체를 형성하고 있고, 내가 이제 회사로 가면, 그러면 새로운 다양체가 거기 형성되면서 직원들하고 접속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손님들 뭐 누구 만나고 하면은 또 그게 새로운 선들을 만나고, 이러는 다양체가 또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명칭할 수 있을까요? 그 사무실에 있는 강희철 교수님이라는 음, 배치물이 있는 거고, 그렇지. 집에 계신 강희철 예, 교수님 하면 예. 그게 그냥 그게 명사처럼 새로운 되는 거예요? 배치물인 거지. 이게 명사네요, 명사. 예, 예. 그냥 고정돼 있고 움직이지 않는 딱 그 상황의 어떤 그러니까 겉에서 그가 보면은 고정되고 하나가 실체가 네, 형성됐으니까는 뭔가 네, 그 실체화된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그 그렇죠. 안에서는 네,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접속과 있고, 예. 연결과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휴, 그게 네이밍인데? 그래서 그걸 다양체라고 하는 거죠. 예. 음. 예, 그러니까 배치물에는 이름이 붙지. 그렇죠.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거죠. 예. 음. 어, 이 어디든 가든 성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개별자들이 이제 기계예요. 음, 그 배치물은 아까 다양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큰 단위가 다양체. 그 안에 기계 그러니까 배치물들이 몇 개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배치물의 요소는 기계인 거지. 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 머신이라고 그 영어도 돼 있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 기계뿐만 아니라 인간, 또 인간이 아닌 어떤 뭐 체제, 뭐 법률 체계, 뭐 이런 것도 다 기계예요. 물질, 비물질. 어쨌든 얘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이거를 기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이에요, 기계는. 아,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뭔가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교수님 그리고 그 선들이 있고 그 플랑이라는 면이 있고 그 면들이 어딘가에 배치된 형태가 이제 그 배치물인 거고 배치돼서 하나로 예, 구체화되면은 이제 구조가 형성되면 기계가 되는 거죠. 예, 배치물이 있는 거고 음, 그게 이제 그 더 구조화되면 기계가 되고 그 그치. 기계들이 또 그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음, 다양체가 된다는 거죠. 그치. 음, 그러니까 기계가 이게 새로운 배치를 가지면 네, 새로운 다양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양체라는 개념이 되게 상위 개념인데요. 제일 커요. 아, 제일 큰 개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세계를 설명하는 걸 다양체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쵸. 예. 우리 세계가 모든 게 다. 다양체다. 근데 그 다양체는 리존 방식으로 돼 있다. 리존 방식으로 작동하고 리존 방식으로 형성된다. 그럼 리좀이라는 게 그걸 움직이는 에너지네요. 방식이지, 방식. 방식, 예. 방법, 에너지가 아니라 방식이지. 방법론 같은 거군요. 방법이지. 연결하는 예. 방법론. 그러니까 다양체가 어떻게 형성되냐? 그러면 이제 리좀식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그리고 그 다양체 안에는 여러 개의 배치물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 배치물의 아니, 구성 요소는 기계인 다양체 거고, 안에는 여러 가지의 기계가 있는 것이고, 기계들 안에는 여러 기계들이 개의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다른 다양체가 나오는 거죠. 지금 배치물과 기계 사이에 좀 약간 혼돈이 있어요. 예. 그,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배치물인가요? 기계인가요? 배치된 거는 그 물이니까 예, 배치물. 배치된 결과 예. 걔가 다양체가 된다고. 아, 그러면 배치물과 기계는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 거네요? 같기도 하고 그 다양체 안에는 여러 개의 배치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네. 음, 하나의 배치물이 그 이퀄 다양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수를 그렇게 따지면 안 돼. 네, 네. 제가 지금 수목형으로 지금 왜냐하면 다양체라는 말 자체가 예, 멀티플이잖아. 그 예, 숫자가 여러 개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 배치물이 여러 개가 있으면서 그게 또 하나의 다양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배치물이라고 할 때는 단일 기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그 그렇죠. 기계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배치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이렇게 상위로 배치가 돼서 큰 다양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구라는 다양체는 예, 여러 개의 배치물들이 이렇게 뭐 조합된 거겠죠. 예, 그렇죠. 그, 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지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는 그렇다고 기계가 독립돼서 뚝 떨어져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예. 왜냐면 계속 얘는 연결하고 다른 거하고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의 특징은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생성한다는 거. 예, 아, 생산. 생산한다. 그래서 기계는 본질적으로 생산적이며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항상 다른 기계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능을 할 때 얘가 기계라고 부를 수가 있지. 그냥 딱 혼자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시계 예를 들어서 뭐 네. 그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태엽을 감아서
사실 태엽을 감는 것 자체가 외부에 에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독립된 건 아닌데 아무튼 그 태엽을 감아 놓은 시계는 혼자 가잖아.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걔는 독립된 개체처럼 보이죠. 음. 그런 것도 하나의 기계예요. 근데 사실 그 기계라고 하는 그 시계라고 하는 놈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그 뭐야 태엽이 다 풀리면 또 감아줘야 되지. 이게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외부 세계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약간의 이 프로세스 같네요. 꼭 프로세스. 프로세스 플러스 음. 실체가 있는 거지. 음. 이게 혼자만은 안 되고 뭔가 이게 음. 분명히 뭔가 들어와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여기서 본질적으로 생산적이다 이 말은 음. 기계는 욕망 기계다라는 거예요. 욕망 기계. 음. 촉매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자동차가 기계잖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럼 예. 자동차가 욕망 기계라는 거예요. 자동차 스스로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욕망은 다른 기계들과 접속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발현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닌데도, 무생물인데도 얘는 계속 그 다른 그 기계들하고 접속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영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욕망 기계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 약간은 그러면 물건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다는 어떤 메시지를 그치? 계속 낸다는 그게 얘기시네요. 사실 인력이잖아. 예, 그렇죠. 예. 끌린다고 이게 물질끼리. 그리고 자석 같은 거는 막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다른 걸 막 끌어당기고. 아, 그게 그러면 리즘식으로 서로 이렇게 선이 만나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그치? 포텐이. 그런 거예요.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걸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대단하구나. 있던 욕망으로 해석하면 걔들은 사람도 아닌데 예, 무슨 뭐 욕구가 있겠어? 이렇게 예. 생각하면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 모든 사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그 다른 기계와 접속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영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카타리 들레즈가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음. 그래서 기계들은 리좀 구조 안에서 이 문장이 정확하죠? 그죠? 예, 예. 기계들은 좀 리좀적 구조 구조예요. 안에서 리좀은 하나의 방식인 거야. 그 방식, 예, 다양체라는 구조물이 생기는 방식이 리좀식으로 된다는 예, 거고, 그 방법론. 그리고 다양체와 배치물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기계는 배치물 안에 존재한다. 음. 됐죠? 네, 네, 이 이제 문장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하나로 지금 다 돼 예, 있어요. 순서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아, 이거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아니, 계속 설명했잖아. 아니, 기계와 그 배치물의 관계도. 그래서 배치물의 구성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변할 수 있고, 음. 그죠? 그럼 새로운 네. 다양체가 또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책이 왜 천의 고원이냐? 궁금하지 않았어요? 뭐 천일야화는 천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게 천일야화고, 뭐 천 개의 뇌에는 그 뇌세포가 그 네. 기둥이 천 개고, 뭐 이런 게 이렇게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1000페이지 쓴 거 아니에요? 천 개의 고원이 천 페이지의 고원인가?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이 고원이라는 표현을 어떤 학자가 썼대요. 이게 고원. 이렇게 넘어가는 게 고원이잖아. 그 네. 뭐 개마 고원 이런 것처럼. 음. 이게 뭐냐? 자기 자신 위에서 진동을 하고 정점이나 외부 목적을 향하지 않으면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자기 자신을 전개하는 강렬함들의 연속되는 한 지역. 이걸 고원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고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고원은 뭔가 이렇게 그 피크가 있어서 되게 예. 높은 그 정점 예, 이런 게 정점. 있으리라고 예. 생각하는데 여기에서의 고원은 그런 고원이 아니라 이미 고원의 높이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봉우리들은 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고원이라는 거를 기준점을 한번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 위에서 그 안에서 그냥 진동을 해 얘들이 막 이게 변동을 하고 그다음에 정점이나 외부 목적을 향하지 않으면서 더갈 고원에서는 정점이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더 갈 거 없는 거죠. 네. 예. 자기 자신을 전개하는 강렬한 어, 에너지들의 집합 그런 지역을 이제 어, 고원이라고 하는데 표현과 행위를 그것이 지닌 가치 자체에 따라서 내재적인 판에서 평가를 한다. 써놓고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근데 내재적인 플랜? 플랑, 네, 플랑. 예. 플랑이에요 이게 고원이 플랑. 그 그러니까 면. 왜 아까 왜 고른 면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고른 면. 그 예, 다양체의 면이 굴곡이 위에는 없어요. 예, 밑에는 있어요. 근데 그, 평평한 그래서 플랑하고 비슷한 영어 단어가 플랫이거든. 플랫. 네. 납작하다. 근데 음, 이 다양체에서 납작하다는 말은 봉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로 튀어나온 정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으로 파진 면은 있어요. 음, 이게 참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 음. 그래서 근데 이거, 내재적인 판에서의 평가. 음, 그러니까 뭐 표현과 행위 이게 그 의미작용 그다음에 이 다양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내부에서 어 이게 이제 다양체 안에요 지금 내부라는 건 다양체 내부에서 그 가치 체계 아까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뭐가 이제 플랑이라는 게그 면이 형성이 되면 그게 이제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게 과연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바람직한 거냐 뭐 이런 가치 평가를 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거가 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이 책도 보면은 우리가 1장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3장을 읽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은 이거 그 각 고원이거든 게 하나하나가 그 안에서 그것들의 가치를 평가하겠지. 음, 예. 그래서 고원이 그렇게 여러 개를 어 그러니까 뭐 천이라는 게 저기 뭐야 상징적인 숫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꼭 그 1000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아니, 다양한 고원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의 면이라고 생각하면 그 면은 의미를 부여한 거라서 그것마다 그 가치가 부여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이제 고원 차원에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꼭 그 어느 영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그 뭔가 그 올라갈 건 없는데 음, 뭔가 강렬하게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지역. 그렇지. 이 뭔가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그 생성의 의지가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것들. 그러니까요. 그게 그 그게 이제 탈영토를 위한 하나의 영토일까요? 영토의 힘일 개념으로 수도 봐야 되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을 그렇게 썼다는 거야. 아. 여러 개의 고원이 있어서 그 고원을 무슨 그 중에 어떤 게 최고 봉우리 이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정점이 없으니까 얘들은 동등한 거예요. 음. 1장부터 그 맨 끝장까지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하나가 또 플랑이야. 이 책으로 볼 때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책 얘기를 하는 거야. 1장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책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 그리고 그 후에 뭐 여러 학자들이 실제 이 리좀식으로 책을 쓴 것들이 이제 나오면은 거기에 들레즈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그 중에 한 권 책을 읽은 사람이 등장을 했네. 이제 들어오셨네요, 다시. 미안합니다. 아니, 지금 지금 무슨 얘기를 왔어요. 했냐면, 이게 왜 천개의 고원이냐. 이 책이, 제목이. 그 고원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지. 이게 1000장으로 구성된 게, 그러니까 페이지는 1000페이지더라고, 요행스럽게. 그거는 페이지 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챕터 하나하나가 마치 다양체에서 고원 같으다. 근데 그 고원이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정점, 뭐 외부 목적 이런 건 없다 이거야. 여기에 이게 몇 장으로 돼 있어? 제가 올린 거에 12장 무슨 15장으로 돼 있잖아, 결론까지. 네네, 그 맞아요. 15장이 다 이게 하나의 고원식이다, 이게 고원. 그러니까 얘들은 가치 면에서 동등하다. 그리고 이거를 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하나씩 다 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그런 면에서 이건 하나의 영화로, 시네마로 얘기한다면 플랑과 같은 거다. 플랑. 음. 하나의 면이다 말이야, 이게. 이게 의미가 여기 있고, 거기에 가치가 부여된 거라서, 그것들을 두루, 그래서 그 동등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챕터를 읽어도 가치가 있는 거다. 굳이 순서대로 일렬로 쭉 1장부터 15장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 결론부터 읽어도 되고 7장 읽어도 되고 상관이 없다. 나름대로 걔들은 다 자기 가치가 있고 쓸모 있는 고원들이다. 이런 의미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책을 쓰는 게 리존 방식으로 책을 쓰는 거고 이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은 그렇게 썼다. 굉장히 그래서 그 왜 들레즈라는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나온 그 후대 학자들이 쓴 책이 그런 식으로 책을 쓴다는 거예요. 옛날 수목형으로다가 1장부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 이거지. 이 고원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고원이라는 단어가 그 결국 뒤에서 그 어떤 정점, 무언가의 다양체의 하나의 그 고유한 영역,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다양체에서는 피크가 없다고 정점이. 아, 그럼 어, 그렇지만 밑에 내려가는 건 있어. 이렇게 파인 거는 있어. 네. 예. 굳이 이제 1000개의 고원이라고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1000개는 뒤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1장에서는 예. 그 왜 1000개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냥 수식어다. 추측하기를 다양한 많은, 많은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이 다양체거든. 예. 키워드가. 예. 그러니까 멀티플리시티가 그게 많다는 뜻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론을 전개하는 것도 여러 개의 고원을 넘다시피 한다. 아, 하여튼 재밌네요. 예. 그래서 고원은 표면적인 땅 밑줄기, 땅 속에 이렇게 뻗어 있는 밑줄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 접속되어서 리좀을 형성하고 확장해가는 모든 다양체. 음. 이거를 상징적으로 우리는 고원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이 책에서 또 중요한 말이 리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음. 리좀은 언제나 중간에 있다. 이 말이 중요하더라고. 중간에 있다. 근데 음. 그 중간이라는 게 평균치가 아니다. 사물들 사이에 어딘가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건 다시 또 수복형 사고잖아. 음. 그러니까 중간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음. 그 중간은 사물들이 속도를 내는 장소이다. 거기가. 속도를 내는 장소. 왜 지금 이게 선들이 다양체 안에서는
계속 리존 방식으로다가 다른 선하고 접속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 접속이 해야 면이 생기니까. 그런 플랑이 생기는 거고. 근데 얘들이 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다른 거와 접속을 하려면 움직여야 되니까 속도가 있고 그다음에 결합하는 강도가 있고 그거에 따라 뭐가 될지 모르는 거지. 계속 변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가운데에서 그 속도를 내면서 다른 거와 접촉을 시도한다. 연결을 하고. 음. 에너지를 리좀이라고 한 거는 아니고 얘도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 그러면 리좀은 그냥 모양이야, 모양. 모양. 다양체가 그렇게 생겼다. 그 서로 막 앞뒤 어디가 시작인지 뭐 줄기가 뭔지 그런 구근이 뭐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뒤 엉켜 있는 뿌리의 모양을 리좀이라고 생물학에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만든 말이 지금 아니야. 이게 원래부터 생물학에 있었던 말이에요. 다른 거야. 그러면 근데 속도와 지금 강도라고 하는 걸 같잖아요, 리좀이. 예. 결국 운동 에너지가 그거는 그 리좀 안에서 그 안에 사물들이 연결하고 접속하는 방식인 거지. 뻗어나가고 다른 거와 접촉을 하려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속도가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고 네, 그 결합을 할 때 얼마나 강도가 세게 결합을 하느냐가 이제 강도인 거고. 그래서 항상 생성을 할 때 뭐가 변화해서 성질이 변하고 다른 개체가 하나 생성될 때는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이 변해야잖아. 본성이 변해야 또 새로운 것이 생기니까. 음, 그때 그게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건 작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작동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리좀이라고 한다 이게. 리좀 방식으로 사물은 그 형성돼 있고 구조화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 간의 변화는 이렇게 에, 선 단위로 이동을 하고 그 선에는 속도와 강도가 있고 그것들이 결합이 되면은 플랑이 되고 플랑들은 하나의 의미, 음. 가치가 부여받고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의미가 이제 거기서 형성이 되고 얘들이 이제 머신, 기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플랑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의 기계가 되면 이제 사람도 되고 뭐 나라도 하나 나오고 국가도 되고 책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음,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음. 그 내 모델링으로 해서 이게 모델이야, 모델. 하나의 모델이 완성된 체제. 예. 이그 근데 속도와 얘들이 이제 어떻게 다른 그 배치, 기계들하고 예, 그 배치되느냐가 따라서 배치물이 이제 나오고 그거는 다양체라 이거지. 배치물이 형성된 거는. 이 속도와 그 강도라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속성인데 결국 리좀의 그 형식이 그 세계라는 얘기를 이분도 하시는 건데 속도와 강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지가 그때 어디에서도 얘기하셨던 것 같긴 해요. 심흥동도 얘기는 살짝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그 개체화 이론에서도 나와. 그 네. 비슷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예. 음. 그리고 여기서 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 네. 거기서는 왜 잠재력이라고 그랬잖아. 네네. 잠재성. 어떤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개체가 이렇게 변해갈 때 그 변하는 추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힘이. 그게 욕망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 그 리좀의 형성의 그 어떤 힘은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그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선이나 뭐 그 자체가 그 시스템? 리좀 시스템? 얘들은 주체, 객체를 구분하지 않고 음. 그 어쨌든 하나의 기계? 뭐 기계? 네. 개체가 있을 거 아니야. 예, 기계 예, 같은. 그게 이제 아주 미약한 거든 분자 뭐 예.
저기 원자도 예, 개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로 생각하면 돼. 예, 예, 그런 것들은 다 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뭔가 다른 거와 접속하려고 하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다른 그 개체들하고 연결을 하려면 얘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음, 그 움직이는 그게 빠르면 그, 빨리 이제 속도가 높아서 급속하게 결합이 되겠지. 음, 근데 느리게 되는 것도 있지. 그 왜 우리 옛날에 결정체가 형성되는 과정, 음, 그 예, 탄소들이 모여가지고 뭐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거 엄청 느린 거지, 속도가. 그런 거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양자라고 했을 때는 음. 똑같은 어떤 모양의 표준화된 어떤 채소의 어떤 알갱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인 거네요. 그냥 그 알갱이조차. 여기서 알갱이들이 그 뭐야 수목형 사고에서는 균질화돼 있다. 예, 균질화돼 똑같은 있죠. 그 예. 동질화돼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질적인 것들, 음, 동질적인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을 하고 걔들이 또 다른 이질적인 그 개체들하고 또그 연결 접속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럼 객체마다 그 어쨌든 파동을 타고 가든 뭐 이렇게 하든 그 객체마다 서로 다른 속도와 강도를 갖고 있다는, 음, 속도가 있고 또 음. 강도는 이제 서로 만나는 거마다 접속했을 때 만났을 때 이제 예, 강도가 달라지는 거고. 그 결합하는 농도라 이제 여기 예, 농도라고도 하더라고. 예. 농도. 인텐시티의 영어로는 음. 얼마나 세게 접촉하는 접속이 연결이 되느냐. 그거의 이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그 티끌 하나도 다 고유한 거를 보는 거네요. 티끌 그치? 하나도. 예.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네요. 이게 다 균등화돼 있는 거에서는 다 똑같은데 왜 아니, 이 두꺼운 책을 하루에 다 그냥 이해하려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2장은 간단해요. 2장은 네. 그냥 스킵해도 돼. 그 예. 늑대 이야기인데 제목이 늑대가 한 마리인가 여러 마리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늑대는 군집 이렇게 무리 동물이잖아. 이렇게 모여서 다니잖아.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무슨 소설이 있었나 봐. 그 저기 늑대 인간이라고 하는. 예. 근데 그때 그 그 늑대가 인간이 늑대가 된 건지 늑대가 인간이 된 건지 그것도 분명치 않고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다양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주체 얘기를 했잖아. 네. 주체 하면은 이제 그 내 모델링으로 해서 인간이잖아. 예, 인간이죠. 주체가. 예. 근데 이 저기 뭐야 들레즈의 이 리좀 이론에서는 그런 게 없어. 누구나 다 주체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내가 이 그 지하실 여기 뭐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하나의 다양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 어? 이걸 이존 방식으로 본다면 얘들이 나를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내 자발적 의지로 문 열고 들어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인 거고 이 예. 책과 이 책상과 이 저 방송 시설이 나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그 빨리 가고 싶어서 막 뛰어내려 왔으면 속도가 되게 빨리 온 거고 그렇죠. 뭐 빈둥거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느리게 왔으면 늦게 접속한 거고 네. 그렇잖아.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설명이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모든 객체가 고유하다라고 보면 음. 고유하기 때문에 다 각자의 속도와 또 그 만났을 그러니까 때 객체란 강도가 말도 쓰면 다르지만 안 돼. 각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에서 주체 객체라는 말은 항상 따라다녀. 왜냐하면 주체가 없으면 객체는 없어.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기 뭐야 이 화봉산이라는 산이 있잖아. 사물. 예.
우리 전민동에. 그러면 내가 지금 화봉산이라고 말을 하면 걔는 객체가 돼. 아, 그렇죠. 내 입장에서 그 화봉산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네, 내가 그렇죠. 그걸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거기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주체로서 그 화봉산이라는 사물을 내가 관찰을 하고 접촉을 하고 가서 뭘 하고 한다고. 그러면 걔는 객체지만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뭐 대동 사무실에 가서 딴짓하고 있으면은 얘는 객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존재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냥 그냥 그 사물이라고 하면 돼. 사물, 사물. 사물, things. things, 영어로는 그냥 things야. 예, things마다 근데 있고요.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려면 그러면 내가 관심을 거기다 쏟아야 돼. 오케이, 뭐 알 것 같아요. 그냥 예. 흩어져 있는 things,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things들이야. 지금 things. things들의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오브젝트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things들마다 갖고 있는 강도와 그 그치?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things가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음, 사물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요놈이 그 다른 사물하고 음. 접촉하려고 그래. 어울리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그렇죠. 배치당하고 싶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나도 띵이야. 네, 저도 think. 이 들레즈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사람도 띵이야. 그럼 내가 그 박주환이라는 띵하고 예, 접촉하려면 걸어갈 수도 있고 네,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그게 네, 이렇게 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둘을 둘이 만났을 때 결합도 만났을 때 그 강도가 강도도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냥 뭐, 네, 응? 뭐 그렇죠. 대충 악수나 하고 헤어지면 그냥 강도가 약한 약한 거고 거고, 예, 막 그렇죠. 끌어안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막 긴밀하게 얘기하면 강도가 되게 더 강도가 높고, 높은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새로운 다양체가 그때 형성되는 거야. 아, 이게 근데 이 상당히 되게 나는 참,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되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에 주체가 뭐고 객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그리- 이제 2장에서 그 늑대 인간의 스토리를 갖고 온 거는 이 리좀 방식으로 형성된 그 다양체라는 것이 이렇게 이 이제 늑대라는 것도 하나, 그러니까 인간하고 늑대가 만나서 늑대 인간이 된 거,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의 다양체란 말이야. 음, 근데 걔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다중성. 음, 인간이기도 하고 늑대이기도 하고 음, 다중적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이라는 게 동일하지가 않다. 늑대로서의 정체성이냐,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냐, 어느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새로운 정체성. 근데 그 정체성이라는 거는 계속 변해. 주변 환경이나 어떤 또 사물을 만나느냐에 따라 계속 변해. 그래서 고정된 정체성이라는 건 없다. 그렇죠. 해체가 된다는 거지, 정체성이. 그리고 그 일자이자 다자이다. 음, 늑대 한 마리냐, 여러 마리냐, 그게 늑대는 집단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할 때 늑대라는 그렇죠. 거를 그 구운으로 하나를 그 구운으로 놓고 그거를 늑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늑대 그러면은 어떤 특정 늑대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마리일 수도 있고 여러 마리일 수도 있고 그거 숫자를 세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음, 이 장은 그렇게 그 다양체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체는 그 말 자체가 여러 개로 형성돼 있잖아. 예, 멀티플리시테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 개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게 음, 그냥 통째로 하나이기 때문에 일자이자 다자이다. 하나이자 여럿이 동시에 공존하는 게 저번에 그 비슷한 질문 우리 한비찬 이사가 했던 것 같은데. 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사물의 세계는
그게 하나이자 동시에 다자일 수도 있는 거고 독립된 하나의 그러니까 독립된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아까 개체라는 것도 예. 독립되는 게 아니라 어. 걔는 주변과의 상황 관계에서 계속 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어디에 배치됐느냐에 따라 새로운 다양체가 형성되는 거지 고정불변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예, 들레즈의 리좀 철학이에요. 음.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우린 생성해 나가는 것이다. 교수님, 그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어떤 거를 보편 그 개념으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늑대 네, 하면 늑대의 어떤 그 여러 특성들을 그 다 합쳐서 그냥 늑대, 어떤 개 하나의 그 things를 가지고 늑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뭉쳐 가지고 늑대 이런 표현의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플라톤도 그렇고. 근데 그 그런 지금 말씀하신 요 늑대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이 늑대라고 하는 게 개별로도 존재하지만 또 무리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요런 어떤 지금 개념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다양체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 계속 이 책은. 아 그렇군요. 네. 다양체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지. 그 네이밍을 붙이고 집단화, 개인화 이렇게 그 범주화하고 하는 그런 그 아 논리는 계속, 아니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수목형 사고라고 그게. 저처럼 범주화하고 분류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계층 구조로다가 상위 네. 집단 그거에 딸린 뭐 하위 집단 또 이렇게 나누고 이게 다 수목형 사고라는 거예요. 아 저 이거 근데 이 책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네. 사고를 빨리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 책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계속 끝까지 헛소리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책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수목형 사고를 해갖고 수목형 사고로 이 책을 접근한 다음에 리좀적 사고를 해야 되지, 그쪽으로 방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긴 두 세계를 동시에 예.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아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지금 되게 교수님 그러니까 짜증나게. 아니 난 짜증은 안 나. 그냥 당연하다 생각해. 그래서 교수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 아는 그 뭐야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 아니 당연해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박이사의 모든 일들이나 우리의 직업에서 교육받은 모든 게 다 소목형 사고인데 그럼. 그거를 그 체계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건 더군다나 거기에 또 인류인데 거기서는 음. 맞아요. 그 너무 많은 기대하는 거지. 예 하여튼 이 지금 고쳐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예. 한 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그래서 난 이런 책이 좋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뭐 60년 이상을 나는 네. 그 옳다고 믿고 살았던 세계가 그것만이 옳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바꿔주니까 이건 명저인 거지. 네. 네.